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원비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진소라님께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안녕하세요. JYP 팬입니다. 나이사에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나이사 들은 지는 3년쯤 되었고 책걸상은 그 후에 들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JYP가 극찬하는 책은 저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최근 출시된 말콤 글래드웰의 타인의 해석을 읽었습니다. 제가 출산 직후에 읽은 거라 정독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 주변에는 없네요. 이 책에 대한 YG와 JYP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방송을 했죠. 네,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소라님께서 다시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방송 후에 댓글을 달자마자 바로 타인의 해석편이 올라왔네요. 처음 단 댓글인데 놀랐습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JYP 의견과 같습니다. 뭔가 허술하고 논리가 부족하다 느꼈는데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저희 방송을 안 들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보거스님 같은 책에 대해서요.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하긴 하죠. 다양한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고요. 독자들의 자기 확신이 강하니까 그 확신을 깨기 위해서 노력한 거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으면 다시 자기의 감을 믿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함정입니다. 야, 책걸상 애청자분들은 진짜 고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말콤 글래드웰 정도가 책을 내서 한국에 나오면 다 읽으시는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후졌다고 막 욕해. 네, 놀자님 재밌게 들었습니다. YG는 뭘 읽어도 교훈과 유용한 점을 찾아내고야 말 기세고 맞습니다. 저 사실 김호 대표는 JYP 동네 주민인 척하고 있지만 이 책에 대해 이보다 더 나은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절대 못 찾는다에 500원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JYP는 정확하게 동네 주민께서 추천하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는 독서를 하셨던 듯합니다. 이번에가 재미있었던 건 책보다는 다양한 분석과 설명 때문이겠죠. 아그네스님, 이건 언제 나한테 말한 거야? 아니,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YG님 너무 귀여우세요. 그 말콤 글래드웰, 그것도 기억을 못하세요. 어떻게 말콤 글래드웰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었지? 실용 경제 경영서만 읽는 남편과 그런 거 기억 못하죠. 네. 제가 그때 책 처방을 부탁드렸던 바로 그 아내분이거든요. 코로나19 초기에 페북으로 외국인 대상 교실 속 감염에 대해서도 문의드렸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제가 YG님의 지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네요. 지금은 나쁜 교육을 택배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아내분이시라서 아니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네, 빵 터지신 거죠. 이현아님, 제가 평소에 사람 보는 눈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타인의 해석을 읽어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홍빈님 음성 지원 해주세요. JYP. 재미없다고 해서 안 읽으려고요. 전 음성 지원 JYP. 극성 팬이니까요. YG보단 JYP. 아니 나 몰랐는데 네. 그 책에다가 서명을 YG보단 JYP라고 해서 드렸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봤어요. 네.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셨군요. 저는 그 책에다가 서명해 드릴 때 한 10가지 버전이 있어요? 있고요. 네. 가끔 이제 뭔가 사연이 생각나거나 어떤 말이 떠오르면 그 10가지에 없는 얘기도 막 써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이 유현아 님이 아마 그 책 주문하실 때 YG 책은 주문 안 하고 제 것만 주문하신 분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런 건 정말 잘 기억해요. 이런 건 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죠. 진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다 YG 책, 새로 나온 책이니까 이거 사고 제 거는 이제 곁들여서 얘따 너도 그래 이거 하나 더 사고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JYP 책만 주문을 하셨길래 그래서 이런 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역시 그렇죠.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YG보다는 JYP 이렇게 써드리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건 기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연아님, 네, 멋지십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 헤더로즈의 소설인 듯 소설 아닌 듯 싶은 우아한 예술가 소설 다뤄볼 텐데요.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은 딱히 뭐 소개할 게 없어요. 그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716시간짜리 퍼포먼스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사람과 그 사람 앞에 돌아가면서 앉아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이야기를 막 이렇게 좀 묘사하고 그 중에 몇몇 주요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퍼포먼스를 보는 관객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 신이죠, 신. 네. 나는 책의 화자가 신인 건 또 처음 봤어요. 아니 뭐 대놓고 신은 아니에요. 근데 아니 누군지 알 수 없는 신이야 목소리가. 신. 왜냐하면은 이 책의 화자는 조금 읽다 보면은 뭔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 예술가들의 삶을 관장하는 신으로 나와요. 그렇게 저는 YG님이 신이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그냥 예술적 영감이 그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네. 화자. 네. 네. 하여튼 그 가끔 근데 저기 3인칭 그 시점으로 네. 등장인물들 나오는 얘기가 있다가 네. 뜬금없이 이상한 시점에 서술이 쭉 되는데 그쵸. 이건 누가 말하는 거지? 근데 그게 괜찮으셨어요? JYP님 원래 그런 초현실적인 화자 뜬금없는 되게 거 싫어하시죠? 싫어하죠. 아, 제가 T가 이거 안 읽을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너무 재밌게 읽고 있으니까 뭐야 그래서 내가 화자가 예술적 영감이야 그러니까 아티스틱 올드맨이 아니라 정말 그 영감이 화자냐 그러더니 올드맨.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쳐다보지도. 그러니까 저는 예술적 영감이라고 얘기라기보다는 그러게 약간 신 같네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근데 예술의 신이 뭐예요? 예술의 신은 분야마다 따로 있지 않아요? 음악의 신 따로 뭐 네. 서정시의 신 따로 근데 굳이 다 포괄하는 희극의 신 뭐 포괄하는 신이라 그러면은 뭐 뮤즈인가? 뭐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 네. 뭐 뮤즈가 원래 그 학문 예술 뭐 이런 거에 네. 음악 이런 거에 신이긴 하죠. 뮤직이나 뭐 뮤지엄이나 다 뮤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뮤지엄은 뮤즈를 모신 신전이구나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그렇네요. 그러네요. 이 책에 보면은 꼭 무슨 특정한 분야에 좀 이렇게 강조되지 않고 예술가들의 삶, 예술가들의 영감, 그리고 예술가들이 뭔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내는 고통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고 관리하고 뭐 주관하고 안타까워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화자가 나오고요. 그 화자가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그 예술가와 마주하다 그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해서 엮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한테 들려주는 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도 뭐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상당히 이름 있는 것으로 나오는 영화음악 작곡가인 아키 레빈이라고 하는 영화음악 작곡가가 나오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농장을 하던 남편이랑 사별을 한 다음에 그 농장 경영을 떠안게 된 이제 남부의 여장부인데 뭔가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뉴욕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른바 패키지 여행 같은 거 다 그냥 일정 취소하고 그 마리나의 퍼포먼스만 계속해서 지켜보는 제인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나오고 그 아키 레빈이라고 하는 음악가 하지만은 뭔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창작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가정사에도 뭔가 문제가 있는 약간 위기에 처한 음악가. 음악가랑 그리고 이 제인이라고 하는 뭔가 개인적인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 마리나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그 슬픔을 치유하려고 하는 두 사람을 일단 만나고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이야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신께서 그런 걸 생각했다면 너는 지금 잘못 짚었다라고 또 책에서 딱 또 언급까지 해주죠. 그 스포일러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 되게 초반에 나와요. 되게 초반에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시라. 그런 러브 스토리 아니에요. 러브 스토리 같은 건 없다. 네. 그 모던 러브라고 되어 있는데 러브 스토리는 아닙니다. 러브 스토리. 그래서 저는 진짜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혼비님은 뭘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왔어요? 아니 그냥 읽을 거예요 그거? 아니요 이거 밤새겠는데?
그래도 준비해온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이거에 되게 대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이제 이 책에 다양한 대한 버전으로 거, 준비한 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이 연표를 보고 이 행위예술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예술가 이야기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준비해왔어요. 행위예술 동영상을 유튜브로 다 보면서 찾아봤죠. 네, 정말 압도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 공연이 진행되는 시점에 네. 뉴욕 혹은 미국에 있었으면 나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맨 뒤쪽에 그 설명이 쭉 나와 있거든요. 언제 있었던 건지 공연이. 근데 거의 3개월 있었더라고요. 2010년 3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고 716시간 30분. 그리고 아브라모비치 앞에 앉는 영광을 누린 사람. 그 이제 선착순으로 네. 이제 새벽부터 줄 서서 뭐 전날 밤에도 줄 서고 네. 이런 건데 잠시라도 앉았던 사람이 1,554명. 네. 그리고 그거를 관람한 사람은 총 85만 명. 야, 대단해요. 네. 근데 진짜 이 마리나라는 사람의 삶이, 그러니까 이게 행위예술이라는 게 사실 되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면은 행위예술이 되고 똑같은 걸 해도 누가 하면은 예술이 안 되잖아요. 사실. 누가 하면은 이제 미친 그쵸? 짓이거나 그렇죠. 마리나 정도의 관종 삶을 쟨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리나 정도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 이제 모마에서 그렇게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위예술로서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행위예술가들은 삶 자체가 이미 행위예술에서 떼어낼 수가 없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번역가 선생님이 아브라모비치 작품을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하셨는데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이 사람의 행위예술의 모습들을 보는 경험을 다들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넘었죠. 74살. 네. 그래요? 올해 74살이고요. 40 몇 년생이시잖아요. 46년생. 46년생이니까 올해 만 74살인데 네. 첫 번째 행위예술 작품을 선보인 게 1973년이에요. 네. 근데 그 1973년에 그 작품도 네. 엄청 파격적이죠. 그렇죠. 네. 아마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호비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실 텐데 그냥 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을 시킨 다음에 앞에다가 뭐 채찍, 칼, 총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해놓고 관객들에게 네. 거기에 있는 소품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해봐라. 그러니까 내 몸에 낙서를 해도 좋고 뭐 내 옷을 벗겨도 좋고 때려도 좋고 심지어 그 총에 실타까지 장전되어 있었던 총이었잖아요. 네, 네. 장전이 안 돼 있었는데 장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총알이 옆에 놓여 총알이 옆에 있었구나. 놓여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그 짓궂게 약간 그 가학성을 보였던 관객들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는 그 가학성의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져가지고 한 관객이 그래? 내가 실탄을 장전해가지고 너한테 쏴도 네가 가만히 그렇게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실탄을 장전하고 쏘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청중들이 만류를 하면서 사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이 비디오 아트로 기록이 되어서 이 역사 속에 남은 거기서부터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약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파격의 행위예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게 시작은 아니에요. 시작은 하나 더 앞에 부엌칼을 이제 칼을 20개를 이제 앞에다가 쫙 놓고 자기 한 손가락,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쫙 손가락을 쫙 펴서 이렇게 물갈퀴처럼 한 다음에 칼로 찍어서 그게 그럼 먼저예요? 우리 그게 처음이구나. 초딩 중딩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연필로 하는 그거. 네, 연필로 하듯이. 근데 그걸 진짜 칼로 해서 칼이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면 다 거기서 중단하고 새 칼을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게 1973년에 리듬 10이고 네.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한 게 1974년에 리듬 제로군요. 근데 리듬 10도 정말 충격적이었지만 리듬 제로는 와이즈님 설명하셨듯이
진짜 총알을 장전한 총을 갖다 대기 전에 그 수위들이 어느 정도로 높아졌냐면 막 뭐 3시간 만에 옷도 다 발가벗겨지고 성추행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누가 그녀 몸에 칼을 그어서 칼 자국도 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나중에 총알 장전까지 가는데 이것만 봐도 저는 약간 이거 보고 멘붕이었거든요, 진짜로. 네. 네. 이제 그러다가 그 본인의 어쨌든 간에 그 예술가로서의 명성을 계속해서 쌓아가다가 네. 1976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본인과 비슷한 지향의 그 예술적인 활동을 하던 울라이라고 하는 네. 자기보다 3살 연상의 남성 행위 예술가와 만나서 네. 그때부터 마리나 앤 울라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 공동 작업이 1976년에 릴레이션 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의 관계라고 하는 작품부터 1988년에 더 러버스라고 하는 연인들이라고 하는 네. 작품까지 10년 넘게. 10년 넘게 이어지고 처음에는 그냥 아마 예술적 동반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이 연인으로서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결별을 하는 것으로 네. 끝나죠. 결별도 자체를 작품으로 행위예술로. 사실은 이제 그게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1988년에 더 러버스라고 하는 마지막 두 사람의 행위 네. 예술이 사실 결혼이 목표였었어요. 맞아요. 원래 처음에는. 4,000km를 건넌 다음에 처음에는 만리장성에 4,000km를 사이에 두고서 양 끝에서 서로 걸어오는 와서? 과정들을 전부 기록한 다음에 딱 와서 마지막에는 거기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 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중요한 소재로 다룬 책에서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약간 균열들이 좀 있었대요. 그게 그 이별을 하기로 하고 둘이 양쪽 끝에서 출발해서 짠 하고 퍼포먼스 하고 헤어진 거 아니었어요? 헤어진 게 똑같은 아니고 건데 처음에는 애초에는 결혼.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그리고 출발 단계에서도 결혼을 하기로 했던 거였어요. 근데 기획 단계에서 결혼이었는데 이게 되게 몇 년 걸렸다며요. 그게 그쵸. 허가 받고 뭐 그게 이러느라고.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서류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연장이 되면서 만약에 그때 그냥 짠 했으면 그 사이에 그렇게 해서 관계가 결혼을 바뀐 했을 거구나. 텐데 네. 그 사이에 둘이 틀어졌는데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허가는 성사되었을 즈음에는 이 연인 관계는 끝난 거죠. 네. 그런데 허가는 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만나서 결혼하지 말고 거기서 만나서 헤어지자. 짠 한 다음에 악수하고 헤어지면 되겠네 이렇게 된 그래서 거구나. 90일간 걸어와서 이제 포옹한 다음에 결별하는 걸로 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1988년에 그렇게 결별을 한 다음에 사실은 두 사람이 거의 20년 가까이, 네. 20년 서로 넘게 컨택이 서로 없었어요. 교류가 전혀 없었다 그래요. 음흠. 그러다가 이 책에 이제 그 장면이 음. 저는 훨씬 더 멋지게 묘사가 될 줄 알았는데 또 이 헤더 로즈라는 작가가 그 장면 내가 멋지게 묘사할 줄 알았지? 니네들이 알아서 찾아봐. 아니 약간 진짜 일부러 네, 일부러 네. 굉장히 멋있게 묘사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3개월 공연에서 이 작가는 3주 봤잖아요. 네. 네, 그 3주에 울라이가 안 나타난 게 아닐까? 그런 걸 수도 울라이가 있죠. 그 현장에 나타난 그 순간에는 본인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소설을 집필할 때까지 몰랐다가 나중에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더 러버스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저 3개월, 90일. 더 러버스가 네. 그 만리장성 네, 90일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만리장성 뭐 4,000km라 그러면 그쵸. 반반 걸어도 네. 2,000km니까. 네. 근데 저 이걸 이제 2시간 버전으로 찍어놓은 걸 봤는데 이걸 보는데 진짜 눈물이 막 나고 되게 그래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걸 그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나면은 이제 예술적인 감수성이 아니 풍부한 그거를 거고 분명히 보시면 보고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자들은 이러면 감정이 메마른 거고 근데 그런 겁니까? 저는 그 만리장성 그 퍼포먼스는 못 봤고 네. 이제 그 둘의 힘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만나는 장면이 네, 너무나 네, 네.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맞아요. 울었잖아요. 근데 그게 만리장성을 보고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한 3배 울어? 온다? 아, 진짜 그래요? 3배. 왜냐면 만리장성에서 둘이 딱 끝났을 때 둘 다 젊었고 혈기왕성했고 근데 이제 둘이 이제 20년간 연락 없다가 이제 완전 변한 모습으로 둘이 딱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왜
그 두 예술가 사이에 흐르는 정말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누군가의 어떤 사랑 혹은 누군가의 어떤 그런 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건 근데 처음이었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네. 1,700만 뷰 이상을 그랬을 기록하면서 것 같아요. 엄청나게 화제가 네. 되었대요. 모마에서 만난 모마에서 네. 만나는 장면. 그 만리장성에서 헤어질 때는 마리나가 42살이었고요. 네. 모마에서 다시 재회했을 때는 이제 64세였죠. 네. 64세 그리고 울라이는 67세.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울라이는 거의 약간 할아버지 빌라고 그렇게 오래 이제 마리나는 이제 약간 이제 좀 중년 여성. 되게 안 좋게 헤어졌나 봐요. 이게 10년 넘게 작업도 하고 연인 관계이기도 했는데 네, 안 20년 좋게. 동안 안 만났어요. 안 좋게. 음. 굉장히 안 좋게. 그러니까 울라이가 바람도 피고 뭐 어쨌든 간에 둘 사이에 약간 예술적인 것을 놓고서도 티격태격하는 게 그럴 것 많이 같아요. 있었고. 네. YG도 헤어질 때는 잘 헤어지면 안 되지 참. 아니, 무슨 저기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지금? 아 근데 게다가 또 올해 초에 울라이가 암으로 사망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암으로 사망한 다음에 이제 마리나가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했냐면 오늘 그의 죽음을 알고 커다란 슬픔에 잠겼다. 그는 뛰어난 예술가이자 한 인간이었고 그가 몹시 그리울 것이다. 그의 예술가 유산이 영원히 살아있으리란 사실에 위안을 얻는다. 라고 울라이를 추모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좀 이렇게 감동을 깨는 에피소드가 있긴 해요. 그 사이에 네, 말년에 울라이가 네. 약간 어, 좀 주머니가 좀 네. 허전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눈물 퍼포먼스 2010년에 했고. 한 다음에 5년 뒤에 아, 나 이 얘기 마- 안 들을래. 마리나를- 나 감동 어떡해. 네. 마리나를 네덜란드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왜요? 자신과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마리나가 적절하게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네덜란드 법정이 결국에는 이제 울라이가 이긴 것으로 판정을 하고 네. 마리나에게 이제 소송 비용 23,000달러와 로열티 약 25만 유로를 울라이에게 지급하라. 그래서 울라이의 노후 자금을 마리나가 대준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마리나는 지금 너무 어마어마하게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나가 뉴욕에서 마리나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그걸 갔는데 5일을 하는데 5일에 2,100달러 5일에 그리고 그 세션들을 계속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이렇게 되게 낮게 굴리고 5일 연속으로 하는데 네. 2,100달러요. 네. 그 뭐 그러니까 260만 원? 비즈니스 관련 컨퍼런스 같은 거 네. 5일짜리 행사에 2,000불 등록비로 받는 행사도 많으니까 아,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그쵸.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2015년에 울라이가 마리나를 네덜란드 법정에 고소했을 때 이제 마리나는 애인 연인에게 주는 약간의 이별 지참금? 뒤늦은 이별 지참금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25만 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원 정도 넘죠. 되죠. 그냥 준 것 같아요. 그걸로 한 5년 동안 온라인으로 노후 생활을 하다가 네. 돌아가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그 지창금 주는 것도 뭔가 행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 제가 네. 지금 더 뮤지엄 오브 모던 러브라고 적혀 있는 표지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떤 게요? 모마가 뉴욕 현대미술관 아닙니까? 네. 이 한글 제목, 소설 제목을 뉴욕 현대사랑관이라거나 뉴욕 현대사랑미술관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현대적 사랑의 아니면 박물관보다는. 뉴욕의 현대적 사랑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뉴욕에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분한테? 자, 서로 다 지금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근데 않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2회에 걸쳐서 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많은 분들이 이 마리나랑 울라이 그리고 뭐 이상한 행위예술에 대한 이야기 빼놓고서는 도대체 책이 무슨 내용인 것이야 라고 감이 안 뭐- 오실 것 같아요. 뭐 줄거리가 마땅치 않아요. 이게 그냥 이제 여러 관객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들이고 그 관객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그 레빈과 제인, 제인. 네, 뭐 좀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을 뿐 네. 네, 계속 끊임없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이 이어집니다. 자, 근데 그 울라이와 이 마리나 사이에 행예술 진짜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기가 막힌 네. 행위예술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걸 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책에도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들숨 날숨 그것도 네. 그것도 진짜 그러니까 담배 필터로 코를 막은 다음에 키스를 하듯 서로 입을 맞물린 다음에 그냥 상대방의 숨결만으로 호흡을 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없으니까 내놓는 이산화탄소가 많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둘이 픽 하고 쓰러지면서 퍼포먼스가 끝나는 거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맞죠?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죠. 네, 굉장히 위험한 퍼포먼스죠. 근데 마리나가 해왔던 게 다 너무 위험한, 약간 정말 조금 사고가 났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와서 저는 그 울라이랑 마리나가 한 것 중에 다른 퍼포먼스에 비하면 위험하지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던 건 가늠할 수 없는 요소들. 77년에 한 건데, 그러니까 미술관 앞에 둘이 완전 나체로 둘이서 이제 미술관 앞에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요. 측정할 수 없는. 응. 네, 그렇게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건 왜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도 뭐 신기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네. 두 남녀가 입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걸리적거리게. 네네네. 근데 굳이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다 이제 나신으로 다 벗고. 왜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예술가야말로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다라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저는 느껴졌고요. 둘이 이제 나체로 그렇게 있는 게. 그리고 우리는 예술을 보러 들어가가지고 사실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하는데 정작 나체로 있는 두 예술가 사이를 통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굉장히 벽이 있잖아요. 저기를 지나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현대 미술은 어쨌든 처음 보는 거는 다 신기하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돈을 내고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아무나 하겠구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도 흔하잖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마리나가 했다는 이 퍼포먼스도 뭐 당장 아무나 가가지고는 며칠 동안 난 앉아 있을 테니까 네가 옆에 와서 앉아 있어라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그쵸. 거고. 근데 뭐 이렇게 물감 뿌리는 것도 잭슨 폴락이 처음 뿌렸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딴 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더 예쁘게 뿌렸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안 되는 거고. 그쵸. 뭐 또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내용이나 무슨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 뭐가 됐든 남들이 안 하는 짓을 처음 하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냥 되게 그냥 기발하고 독특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마리나나 울라이는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혼비님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현대적 사랑의 박물관을 보면서 몇 개를 더 찾아봤거든요. 마리나나 울라이의 퍼포먼스를 몇 개를 더 찾아봤는데 이게 하나같이 뭔가 어떨 때는 섬뜩하면서도 어떨 때는 막 도대체 저 예술가들이 이것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까를 궁금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때로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네. 감동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 책의 중간에 제인도 얘기를 하지만 왜 내가 이걸 보러 올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퍼포먼스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말했듯이 방금 YG님 말처럼 이걸 보면서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혐오스럽지? 왜 불편하지? 근데 왜 계속 보고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들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일상에서. 근데 그게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자, 현대미술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라도 이 책을 읽으면은 뭔가 감동? 이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 약간 그 지평이 넓어지는 듯한 느낌. 네. 네, 저 그 혼배님한테 그 야밤에 카톡 보냈잖아요. 저 원래 밤에 카톡 안 보내는데 이런 좋은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근데 딱 1시간만, 왜냐면 뭔가 이렇게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솔직히
금방 들어갈 순 없거든요. 그 이제 15분, 20분이 아니라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뭔가 불편해도 계속 한번 봐보자라고 하면서 한번 지평을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 책을 읽는 것 못지않게 해볼 만한 일이 유튜브에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검색해서 네. 그분의 행위예술 장면을 보는 거. 맞아요. 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책은 안 보더라고.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그 예술가와 마주하다? 네. 예술가와 마주하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에서 이 마리나와 마주 앉은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것도 저는 네.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맞아요. 경험이고, 네. 그리고 그 울라이와의 20년 만에 네. 연인의 재회의 순간가 음. 정말 감동적이고요. 네. 그때 왜 YG님이 단톡방에 링크로 이제 영상 공유해 주셨잖아요. 그거 책걸상 측에서 게시판에 한번 링크해서 책걸상 독자들이 한 번씩 볼 수 있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제가 그냥 영상 공유하죠 뭐. 네네. 네. 그 공유한 영상도 성인 인증해야 볼 수 있는 거든가요? 성인 인증 안 해도 되는 안 걸로 해도 알고 되는 있어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분 알고 영상 있고요. 중에 이제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것도 네. 많은데. 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안 해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처음에 딱 보면 이 마리나가 얘기했던 모든 프로젝트에는 7단계가 있다. 인식, 저항, 굴복, 작업, 숙고, 용기, 선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설 자체가 1부부터 7부까지 있어요. 그래서 1부는 인식의 단계고 2부는 저항의 단계, 3부는 굴복, 4부 작업, 5부 숙고, 6부 용기, 7부 선물. 이 단계로 이 책이 구성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네. 어떤 맥락에서 이 마리나의 프로젝트 7단계랑 연관이 될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소설 읽는 쏠쏠한 재미입니다. 네. 네. 자, 책걸상 제가 3년 넘게 하면서 소개해드린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우아한 책. 네. 방송은 뭐 그리 우아하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이 우아한 책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화를 못하다니 라거나 혹은 고작 이 책이 우아하다 말이냐. 둘 다 큰 굴욕일 것 같은데. 왠지 굴욕 댓글 달릴 것 같아요. 아이 참. 괜히 그리고 혼비님 혼자서 막 이렇게 쭉 썰을 풀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아니야. 그러게. 네. 우리 다음 주에도 이걸로 한 번 더 할까? 그냥? 김원비 특집. 아니 김원비 특집으로 혼비님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